네, 안녕하세요.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아주 쉽게 풀어주는 정수들의 정수영입니다. 네, 오늘은 그 주식과 이 채권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서 우리 경제의 흐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식과 채권의 차이가 뭐 여러분들 이제 막연하게 알고 계실 텐데 이 차이의 분명한 차이를 알고 있어야지 주식과 채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이 경제 사회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은 뭐고 채권은 무엇인가요? 주식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본에 대한 것들을 받아내는 부분이고요. 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가서 차입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놓고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가 빌려서 이자를 내야 되는 게 채권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서 배당금 또는 그 회사를 가지고서 키워내서 회사의 가치를 높여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게 주가 차익에 의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주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소유권이 기본적으로 기업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권과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주식이고 채권은 사실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용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돈을 갖다가 사용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에 대한 분명한 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분명한 차이를 알고 첫째 부분은 그 차이를 알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식은 보통 투자를 할 때 그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에 투자를 할 때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투자 얘기 나오면 딱 두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란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은 미래 가치에 대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투입해서 그 자본금을 가지고서 이 회사가 커져가서 나중에 그 자본금의 가치가 그 회사의 가치하고 동시에 꺼져가서 거기에 대한 이익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통은 기술주들이 가치주라고 해서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가 그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다 그러면 배터리죠. 배터리 시장, 그다음에 반도체 시장, 그다음에 바이오 시장. 그래서 가장 핫한 데가 이제 3B라고 해서 배터리,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이 산업들에 대한 것들이 투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주식이라는 건 미래 가치에 대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채권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되느냐? 채권에 대한 투자는 안전성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안정성과 수익이에요. 그래서 안정성과 수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을 투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그게 정부가 됐던 국가가 됐던 지방자치단체가 됐던 아니면 금융권이 됐던 회사가 됐건 안정성 즉 신용도를 기반으로 해서 보통은 채권을 갖다가 발행하고 채권을 갖다가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신용등급이 AAA, 3A다, 3A도 다 플러스다, 아니면 뭐 ABB다 이렇게 해서 신용등급에 대한 것들을 매겨놓은 것들을 한번 봤을 겁니다. 그 신용등급에 의해서 사실은 채권을 발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채권은 안전성이 첫 번째 기반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식은 미래가치이지만 채권은 안전성이 기반이라는 거. 이 안정성이 기반이기 때문에 이 안정성이 기반되지 않은 채권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정성에 기반을 해서 뭘 하냐면 사실은 채권 금리가 이제 거기에 플러스로 또 하나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성 기반과 물론 안전성이 좀 떨어진 데들은 채권 금리가 높겠죠.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 그러면 1년 후에 1,000원을 갚겠다고 해서 채권을 발행했어요. 어떤 회사가. 근데 이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 계산해 보니까 한 10% 정도는 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10% 정도의 이익은 수익은 이상은 내야만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그렇게 해서 1년짜리 한다 그러면 10% 이상, 그래서 900원 주고 그러니까 1,000원짜리인데 900원 주고 이 채권을 갖다가 사서 1년 후에 1,000원을 갖다가 받아낸다 그러면
100원의 이익을 얻는 것 같은 게 이게 바로 채권금리거든요. 그래서 채권에 대한 것들은 가장 중요한 두 개 포인트가 뭐냐면 안정성과 거기서 받은 수익률,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채권 시장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게 그러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안정성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안정성을 갖다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돌기 시작하니까 이 채권을 갖다가 가져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 3년물 같은 경우에 뭐 4% 이상을 갖다 올라가고 4% 이상을 주고도 사실은 채권이 판매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지금 채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레고랜드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불이행을 선언한 거죠. 원래 레고랜드가 실제로 채권을 발행했을 당시에 그 채권이 뭐냐면요. 이 채권에 대한 것들을 강원도가 보증해 주겠다는, 그러니까 지방채의 성격을 띠고서 발행된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채권을 갖다가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채권을 매수했던 이 채권이 강원도가 나는 이건 채무를 갖다가 불이행하겠다. 이 채권에 대해서 만기가 도래해도 갚지 않겠다. 갑자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것처럼. 그래서 채권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안정성과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고채 3년물이 금리의 가장 기준이 돼요. 예금금리. 예금금리하고 맞물려져서 그게 기준이 되게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채권금리와 채권을 얻을 수 있는 금리와 안정성, 이것이 채권을 발행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실질적인 지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식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주식은 미래 가치를 위해서 투자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채권은 그게 아니라 안정성과 채권의 금리를 통해서 이익을 얻겠다는 것들이 명확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의 시장은 다르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보통은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가 있을 수 있고요. 지방이 발행하는 지방채, 그 다음에 금융권이 발행하는 금융채, 그 이외에 이제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채권의 이 세계적으로 보면 채권의 총 시장 규모가 82조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82조 달러고, 그 다음에 주식이 보통 한 40조 달러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2배가 더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채권 시장에 몸담고 있는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것들이 국가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 중에서도 많은 채권들을 가지고 있는 거의 40% 이상을 어디 가지고 있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보통 40조 달러가 미국 국가 채권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채권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의 거의 한 40% 이상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자산을 얘기할 때 사실은 미국 국채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해당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미국 국채를 가지고서 가장 안전한 채권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듯 주식과 채권은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던 채권에 투자하던 투자 방식에 대한 흐름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여러분 다 아시겠죠? 지금같이 이제 고금리의 시대로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채권으로 가야 되겠죠. 특히 그 중에서 안전자산인 국채 쪽으로. 근데 팬데믹 때처럼 막 유동성이 커져가 저금리에서 시중의 유동성이 커져서 막 돈이 갖다 넘쳐나는 시기에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주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과 채권 시장에 투자는 이렇게 금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경제 흐름에 맞춰서 자기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특징, 주식이 가지고 있는 그 상품으로서 유가증권으로서의 특징, 채권이 가지고 있는 채권 시장의 특징, 그 채권이 가지고 있는 채권 자체의 특징,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계셔야만이 여러분들은 좋은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 그 좋은 투자 전략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아주 쉽게 풀어주는 정수돌의 정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